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보고 매매해야 하지?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그래서 차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수많은 보조 지표들을 공부합니다. 이동평균선, MACD,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이름도 어려운데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이 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매수야 하고 들어갔는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걸까요? 심지어 지표를 정석대로 해석했는데도 결과는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지표는 다 뒤늦게 알려줘. 그냥 차라리 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당신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표는 많지만 막상 실전에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할지 결정적인 타이밍을 잡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지표는 너무 민감해서 자꾸 헛다리를 짚게 만들고 어떤 지표는 너무 느려서 이미 기회가 지나간 뒤에 반응하곤 하죠. 결국 지표를 쓴다는 게 오히려 매매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표 없이 감에만 의존하기엔 시장은 너무 냉정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면서도 직관적인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 흐름이 진짜 강한 건지, 그냥 잠깐 튄 건지, 지금 이 하락이 끝물인지, 더 빠질 여지가 있는지 이걸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지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수많은 전업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지표는 단순히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진짜 돈이 몰리고 있는지, 이 하락이 끝나가는 조짐인지 그 힘의 세기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단타든 스윙이든 어떤 매매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진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트와 함께 알려드릴 테니 절대 영상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매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지표는 RSI 지표입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부릅니다. 주식, 코인, 선물 등 어떤 자산이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1978년 월레스 와일더라는 기술적 분석가가 개발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RSI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표시되며 이 숫자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 상태, 다시 말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RSI가 30을 밑돌면 과매도 상태, 즉 너무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RSI는 가격의 방향보다는 현재의 가격 움직임이 얼마나 강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RSI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통 14일을 기준으로 잡고 그 기간 동안 상승한 날들의 평균 상승폭과 하락한 날들의 평균 하락폭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이 둘의 비율을 가지고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바꿉니다. 상승이 많으면 RSI 값이 높아지고 하락이 많으면 RSI 값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4일 동안 대부분 상승한 날이 많고 상승폭도 컸다면 RSI는 70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14일 중 대부분이 하락하고 하락폭이 컸다면 RSI는 30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계산 방법 덕분에 RSI는 현재 가격 흐름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RSI는 절대적인 매매 신호가 아니라 경고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RSI가 70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30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도하게 하락 중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RSI는 종종 혼자 쓰기보단 다른 지표와 함께 보는 게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RSI는 횡보장이나 급등 급락장이 아닌 일반적인 시장 흐름 속에서 더 정확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계속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를 수 있고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RSI가 30 밑에서 머물면서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RSI를 볼 땐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추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RSI를 볼 때 과매수 상태는 매도의 근거라기보단 이미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 RSI가 70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팔기보다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행동하는 것이 더 전략적입니다. 또한 RSI가 30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세장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RSI 30이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거래량이나 캔들 흐름 혹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SI는 짧은 기간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들은 RSI보다는 이동평균선이나 MACD 같은 추세 지표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RSI는 자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활용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SI는 설정 기간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14일 설정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좀 더 빠른 반응을 원한다면 9일, 7일처럼 짧게 설정하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고 싶다면 21일, 28일처럼 길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하면 신호는 빨라지지만 노이즈도 많아지고 기간을 길게 하면 신호는 느려지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RSI는 단순히 숫자를 보는 지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RSI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지표가 아니라 실전 매매에서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RSI가 70이면 무조건 팔고 30이면 무조건 사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이 방식은 잘못된 매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활용법은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활용한 매매입니다. RSI가 70 이상일 경우에는 과매수 상태, 즉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텐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기존 보유 포지션이 있다면 수익 실현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일 경우는 과매도 상태, 즉 지나치게 하락해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RSI가 70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30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반드시 반등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80까지 올라가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RSI가 20 이하까지 빠지고도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는 RSI 수치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추세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RSI가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60, 70을 넘나드는 상황이라면
이건 매도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강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RSI가 일시적으로 70을 넘었다가 다시 60 근처로 조정되었을 때를 되돌림 매수 기회로 보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가격이 다시 안정되고 RSI가 30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진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즉,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돌파되거나 회복되는 시점에 주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전에서는 RSI와 캔들 패턴을 함께 보는 전략도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 시점에 음봉이 마무리되고 강한 양봉이 나타난다면 이는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단순한 과매도 신호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또 RSI가 7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고점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다중시간 프레임 RSI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일봉 RSI는 아직 30 근처지만 1시간봉이나 30분봉 RSI가 이미 20 이하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면 이건 일봉 기준으로도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선행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타나 스윙 매매에서는 이처럼 짧은 시간에 RSI 변화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에서 RSI를 활용한 분할 매매 전략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RSI가 40일 때 1차 매수, 35일 때 2차 매수, 30 이하일 때 3차 매수처럼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을 보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진입에 도움이 됩니다. RSI를 매도 전략에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RSI가 70을 넘었다고 해서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75나 80 근처에서 일정 비율 수익 실현을 하고 가격 반응을 보면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이런 분할 매도가 수익률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RSI의 지지와 저항 개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조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고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치를 확인하면서 RSI가 일정 범위에서 반응하는지를 체크하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좀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SI는 보조지표와 함께 사용할 때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나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와 RSI가 동시에 신호를 줄 경우 그 신호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RSI가 30 아래에서 반등 신호를 주는 동시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거나 MACD가 골든 크로스를 만든다면 매우 강력한 매수 타이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RSI는 단순히 과매수냐 과매도냐를 판단하는 수치가 아니라 시장 심리와 매매 타이밍을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세, 캔들,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입체적으로 분석할 때 RSI의 진짜 가치는 드러납니다. RSI를 활용한 매매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실전적인 기술이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추세 반전 시점을 훨씬 더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란 주가의 흐름과 RSI 지표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은 고점을 높이거나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RSI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면서 경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약세 다이버전스, 그리고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먼저 약세 다이버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세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지만 RSI는 이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형성할 때 나타납니다. 이 말은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그 상승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런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에는 고점에서 하락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차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후 다시 반등하면서 2차 고점을 돌파했는데 RSI는 오히려 1차 고점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면 이건 명백한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때 강한 매도세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트레이더들은 포지션 정리나 숏 진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강세 다이버전스는 주가가 더 낮은 저점을 만들었는데 RSI는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저점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현상은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하락 압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이며 곧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간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차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해서
2차 저점을 갱신했는데 RSI는 오히려 더 높은 수치에서 반등하고 있다면 이건 명확한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실전에서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시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모두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계좌가 깡통이 되기도 합니다.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는 달콤한 꿈을 안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상위 5%의 소수만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95%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손실만 쌓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투자 시장은 참가자의 실력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프로와 아마추어, 무림의 최고수와 최하수가 함께 겨루는 무제한급 결투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대와 싸움을 하고 있는지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투자가 잘 안 되지? 왜 자꾸만 손실이 나지 하며 답답해하면서도 그 고난의 원인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씨름을 해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강호동이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여러분이 농구를 하면 게임이 될까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축구를 하면 여러분이 공을 뺏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 시장에서 그런 시합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에서 하버드 MIT를 나온 수재들이 준비한 전략과 대결을 하고 삼성증권, KB증권 등에서 서울대, 카이스트를 나온 전문가들이 준비한 전략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몇백억을 벌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는 슈퍼개미들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만 돈을 벌고 95%는 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어려운 코딩을 이제 비전문가도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치밀한 투자 전략도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AI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도 고급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손실이 자꾸만 쌓여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 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개발하고 준비했습니다. 세계 1위 차트 사이트 트레이딩비와 글로벌 1위 크립토 거래소 바이낸스와 합작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매집을 하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 거래 대금이 많은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AI 자동화 매매를 여러분 계좌에 연결해서 신개념의 수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단기간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올 때만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1년간 꾸준하게 40에서 50% 정도 달러 수익을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행 이자는 1에서 2%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연간 이런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은 쉽게 찾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투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안전하게 쌓아가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AI 자동 매매 연결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에 AI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입비나 사용료는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시스템 비용이 차감될 뿐입니다. 다만 200억 이하 자금까지만 전략대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용금액 상한선을 터치하면 더 이상 AI를 연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이버전스를 실전에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RSI 선의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맥락을 함께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버전스는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같은 다른 기술적 도구들과 함께 보면 훨씬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이전 저점 근처의 주요 지지선에 도달했는데 그와 동시에 RSI에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반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저항선 근처에서 약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그 자리는 고점 매도 또는 숏 포지션 진입의 핵심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단기 차트보다 중기 이상 차트에서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5분봉이나 15분봉에도 다이버전스는 자주 발생하지만 가짜 신호도 많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이나 4시간봉 같은 중장기 차트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신호의 신뢰도도 높습니다. RSI 다이버전스를 처음 활용해보는 분들이라면
1시간 봉 이상의 차트부터 연습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경고 신호이지 확정된 반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감지되면 이후 나오는 캔들 흐름이나 거래량, 추가적인 지표 신호를 함께 확인하고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강세 다이버전스 이후 양봉이 강하게 나오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면 매수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세 다이버전스 이후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다면 매도 타이밍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전스는 다른 보조지표와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MACD 다이버전스와 RSI 다이버전스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 신호는 매우 강력합니다. 또는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와 RSI 강세 다이버전스가 겹칠 경우 반등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처럼 RSI 다이버전스는 가격 반전에 힌트를 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는 RSI보다 훨씬 더 정밀한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 있어서 RSI를 진정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RSI 다이버전스를 신호로 삼되 다른 기술적 조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연습과 실전 경험을 통해 그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RSI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RSI를 사용할 때 아무 고민 없이 기본 설정값인 14일로만 활용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RSI를 더 정밀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이 설정값을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나 종목 특성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SI의 숫자 설정, 즉 며칠 동안의 가격을 기준으로 상대 강도를 계산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로 설정값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값은 14입니다. 이는 RSI를 처음 만든 월레스 와일더가 제안한 숫자로 현재도 대부분의 차트 프로그램이나 거래 플랫폼에서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은 단기와 중기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비교적 균형 잡힌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매매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장의 흐름도 종목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RSI의 설정값을 바꿔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짧은 기간의 RSI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보통 RSI 5일, 7일 또는 9일 같은 단기 설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RSI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며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도 자주 진입합니다. 장점은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기 매매나 스캘핑, 스윙 투자에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RSI 5일은 5일 동안의 가격 변화만 반영하기 때문에 짧은 흐름 안에서도 민감하게 매매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RSI는 노이즈도 많고 가짜 신호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해도 곧바로 반등하지 않고 오히려 RSI가 다시 10 아래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RSI를 쓸 때는 항상 다른 보조지표나 캔들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긴 기간의 RSI, 예를 들어 21일, 28일, 30일 등은 훨씬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RSI 수치가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나 포지션 트레이더에게 적합합니다.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 시점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만큼 신뢰도는 더 높습니다. 특히 주봉이나 월봉에서 21일 이상의 RSI를 활용하면 추세의 전환점이나 중장기 바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긴 기간 RSI의 단점은 반응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급등락을 하더라도 RSI는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빠른 매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SI 20일 이상의 값은 급등주나 단타 매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량주나 ETF 매매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중간값인 14일은 말 그대로 중립적인 옵션입니다. 어느 정도 빠른 반응도 가능하면서 지나친 흔들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RSI를 처음 배울 때는 14일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 점차 조절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값을 바꿨을 때는 과매수 과매도 기준선도 함께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I 5일처럼 매우 민감한 설정을 사용하면 70이나 30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80 이상은 과매수, 20 이하는 과매도로 보는 식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21일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70이나 30이라는 수치는 잘 넘지 않기 때문에 60 이상이면 과매수 초기로 보고 40 이하면 과매도 초기로 보는 식으로 해석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 RSI 설정값을 다르게 적용하는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짧은 기간에 RSI가 잘 맞고 안정적인 종목일수록 긴 기간 RSI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 시장이나 급등 테마주 같이 움직임이 빠른 자산은 RSI 7이나 9로 설정해도 무리가 없고, 반대로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대형 우량주는 RSI 14나 21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프레임에 따라도 설정값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봉 차트에서 RSI를 쓸 경우 14는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RSI 7이나 9 정도가 더 실전적인 활용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봉 차트에서는 기본값 14가 적당하고 주봉에서는 20일 이상이 더 어울립니다. 이처럼 RSI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간 설정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의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RSI 설정값을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은 실전 매매의 정교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무조건 기본값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설정값으로 테스트해보고 어떤 수치가 자신이 자주 보는 종목과 매매 스타일에 잘 맞는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SI는 분명 유용한 기술적 지표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반등이나 되돌림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SI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잘못된 매매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RSI가 강한 추세장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때 RSI는 70 이상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SI만 보고 과매수니까 곧 떨어지겠지라고 판단하고 매도하거나 숏 포지션을 잡는다면 추세에 역행하는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도 RSI는 30 이하에서 계속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매도니까 곧 반등하겠지라는 판단으로 섣불리 진입했다가 더 큰 하락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RSI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매수나 매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RSI는 시간 지연형 지표라는 점입니다. 즉, RSI는 일정 기간의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큰 움직임이 발생한 뒤에야 RSI가 과매수나 과매도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늦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RSI는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천천히 오르더라도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할 수 있고, 반대로 급등락이 심한 상황에서도 RSI가 큰 변화 없이 일정 구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SI 수치만 보고 매매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 시장 흐름과 어긋나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SI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RSI를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병행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조합은 이동평균선과의 병행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는데 동시에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지지선 위에서 반등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 복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과매수 구간인데 주가가 21선이나 61선을 이탈했다면 추세가 꺾이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ACD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RSI는 시장의 단기적인 과열 여부를 보여주는 데 비해 MACD는 중기적인 추세 전환을 보여줍니다. 만약 RSI가 과매도 구간에 있고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면 이건 신뢰도 높은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과매수인데 MACD가 데드 크로스를 만든다면 매도 신호로 활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와의 결합입니다. RSI가 과매도 상태일 때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다면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경우 매수 타이밍을 보다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SI 과매수 플러스 볼린저 상단 돌파는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할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래량 분석과의 병행입니다. RSI는 방향성과 강도를 알려주지만 수급의 진정성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RSI가 과매도 상태일 때 거래량이 급증하면 매수세 유입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RSI가 과매수 상태인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면 상승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은 RSI의 신호를 강화하거나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SI는 캔들 패턴 분석과도 함께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RSI가 과매도 상태일 때 상승 반전형 캔들, 예를 들어 망치형, 장대양봉 혹은 상승장악형 같은 패턴이 등장하면 심리적 전환점이 시각적으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RSI 수치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RSI는 시장의 힘과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매매 기준이 되기엔 부족합니다. 추세, 거래량, 패턴, 다른 보조지표들과 조합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비로소 RSI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실전에서는 RSI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자리의 차트 구조, 추세선, 지지 저항 위치, 그리고 수급 흐름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지표든 단독으로는 100%의 정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RSI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RSI는 시장에 숨겨진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포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지표,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렵게만 느꼈던 매매 타이밍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었길 바랍니다. 투자는 결국 확률 싸움이고 지표는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표든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 하나, 조건 하나에 매몰되기보단 시장 흐름 전체를 읽고 다양한 요소와 함께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치만 보기보단 추세와 캔들, 거래량, 다른 지표들과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지표는 단순한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에너지를 담고 있는 흔적이기도 하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써볼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힌트라도 얻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